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투자의 15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전략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공간을 겸한 건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은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로 연간 1,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리비와 공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건물의 위치, 시설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화가의 1층 상가는 월 임대료가 500만 원에 이를 수 있어 연간 6천만 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에 따른 임대료 변동과 공실 리스크가 있으므로 상권 분석과 계약 조건 협상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노후 지역의 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이 사업 완료 후 8억 원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무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와 이주 대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 미래 가치 상승을 노리는 장기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예정 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5년 후 2배의 가치 상승을 경험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당장의 수익이 없고 보유세 부담이 있으며 개발 계획 변경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개발 계획,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전월세 갭 투자.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익을 활용한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4억 원의 전세금을 받고 매입하면 1억 원으로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상승이나 집값 하락 시 위험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지역의 전월세 시장 동향과 법적 규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실 주택 매입. 비어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수리 후 임대나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노후 주택을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2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3억 5천만 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리비가 들거나 판매가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프라퍼티 컨디션과 지역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동구매, 크라우드 펀딩, 여러 투자자가 함께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상업용 건물에 100명의 투자자가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하여 연 7%의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과 운용사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펀드.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연 5에서 1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운용을 받을 수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직접 운용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펀드의 과거 실적과 운용 전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리츠, 나이츠.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 주식에 투자하여 연 6에서 8%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츠의 포트폴리오와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호텔 레지던스 투자. 관광지의 호텔 객실에 투자하여 운영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리조트 객실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6에서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운영사가 관리해주어 편리하지만 관광 경기에 민감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동향과 운영사의 신뢰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국내를 넘어 해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호치민의 아파트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연 6에서 8%의 임대 수익과 함께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지만 환율 리스크와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지 시장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 주택 매입 후 리노베이션. 낡은 주택을 개조하여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매입한 30년 된 단독주택을 5천만 원을 들여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후 4억 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과 판매 지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분양권 전매.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6개월 후 5억 5천만 원에 전매하여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규제가 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위험도 큽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지역별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를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8가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월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장점이지만 관리와 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80억 원을 들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150억 원에 분양하여 5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 잠재력이 있지만 큰 자본이 필요하고 리스크도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개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15가지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